일단은 전체적인 등급 컷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 1등급 컷은 80점 초중반 정도, 2등급 컷이 70점대 초중반 정도로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들을 보면 일단은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엔 어법 문제들을 제외하고 아주 어렵게 나온 문제들은 없었습니다. 지문의 내용과 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문장 삽입 같은 경우에도 아무 데서나 출제를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나올 만한 포인트, 제가 수업 시간에 거의 찝어준 포인트들에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객관식 문제들은 제 수업을 들었다면 또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누구나 맞출 수 있던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이제 어법 문제들이 틀린 것의 개수를 물어보는 식으로 출제를 해서 좀 학생들에게 까다로웠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가 4문제 출제되었는데 4문제 모두 난이도가 조금 있었습니다. 일단 4문제 중에서 3문제가 지문에 있는 문장을 쓰는 게 아니라 지문의 주제, 요지를 쓰거나 아니면 지문의 내용에 대한 질문에 영어로 답을 해서 써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어요. 영작을 직접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에게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문의 내용에 기반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주어진 지문을 좀 활용해가지고 지문 내에서 특정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옮겨 쓰는 식으로 하면 조금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 중에 한 문제가 동격의 대를 활용하라고 요구사항해줘서 조금 어렵긴 했지만 이것도 동격의 대에 대한 이해가 좀 있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4문제 중에서 딱 한 문제가 이제 지문에 대한, 그러니까 지문 문장을 그대로 영작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것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시험에 나온다고 좀 예상한 부분에서 그대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공부가 되었다면 1등급 또는 이제 영어 실력이 조금 떨어진다면 그래도 노력으로 충분히 2등급까지는 가능한 시험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문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험 범위가 이 주변에 있는 다른 학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교과서과가 2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추가 리딩이 하나 더 들어갔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2개년이 들어갔는데 2개년 3월 모의고사가 들어갔는데 보통 다른 학교들에서 3월 모의고사를 2개 년도 걸 사용한다라고 하면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이렇게 시험 범위를 정해서 줍니다. 근데 문일여고는 그렇게 정해주지 않고 다 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공부량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그래도 하루에 한 40-50분 정도, 주말에는 하루에 2시간 정도, 요 정도 공부량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공부의 양보다 공부의 노력의 방향성이죠.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해야 하냐,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 위주로 공부를 해도 괜찮고요. 중요한 모의고사, 지문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문제들이 지문에 대한 주제,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문 내용들을 자투리 시간들을 좀 활용을 해서 최대한 지문 한글 해석본이라도 자주 읽어주는 식으로 암기를 해주면 시험을 볼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범위가 많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조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내문, 도표 이런 문제들은 사실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한다고 해도 학생들의 정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 크게 많이 살펴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요 문항들, 조금 어려운 문항들 위주로 반복적으로 보는 게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난이도 자체는 중간고사에서 이전 연도랑 그냥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고 학생들의 등급 변별도 잘 되었기 때문에 중간고사의 난이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험 범위로는 아마도 이제 교과서 남은 2개 과랑 3과 4과 그리고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지문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좀 준비를 할 때 유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라고 하면 어법이나 서술형에서 교과서에 있는 주요 어법 사항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분사구문 프린트가 출시되었기 때문에 분사구문 같은 것들은 어떤 이제 문장이라도 자유자재로 좀 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문제들이 모의고사 유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들을 변형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구매를 해서 인터넷 여러 판매를 하는 사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해서 풀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학원에 등록을 하면 제가
문해일여고 유형에 맞춰서 문제를 직접 제작하기도 하고, 아니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문제 중에서 문해일여고 유형과 비슷하거나 출제 가능성이 높은 그런 문항들을 제가 선별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풀어보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상당 부분 좀 겹치는 내용인데, 일단은 지문을 일주일에 영어 공부하는 날 이틀, 3일 이렇게 정해두고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봐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지문들을 반복적으로 보고 변형 문제들을 좀 풀어보고 그렇게 해야지 전날 틀렸던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이 계속해서 되면서 공부의 연속성이 생기기 때문에 시간을 좀 적게 하더라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영어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금 개정교육과정이 바뀌고 나서 첫 번째 시험이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이전에 쌓여있는 데이터가 별로 없어서 시중에 있는 자료들을 조금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중간고사 문제들을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나 교사용 자료들에서 가져와가지고 아이들에게 제공했던 문제들 중에 적중된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